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개인의 어떤 정신적 평화, 그 다음에 육체적 건강,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안정,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이 사회적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느냐? 사실은 한 개인은 존귀한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군중이 됐을 때 정말 폭도가 되고 정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선동을 당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군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심리학, 즉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죠. 트럼프, 해리스, 트럼프.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 따라서는 뭐 트럼프가 이긴다, 해리스가 이긴다, 뭐 말도 많아요. 자, 근데 그것 또한 양극단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정치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자,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고 그리고 많이 배웠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지적으로도 더 성숙돼 있을 거고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해겔이 이야기했던 변증법적 사고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정, 반, 합. 그래서 양극단이 아니라 중간에 아주 합리적이고 중용적인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죠. 저기 초강대국인 미국부터 저기 어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까지 정치는 정말 양극단에 서서 서로 정말 총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오늘은 그 심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지적 편향, 두 번째는 정서적 편향, 세 번째는 동기적 편향이 있습니다. 자, 인지적 편향은요, 개인이 특정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정보, 그 다음에 경험을 받아들여요. 그런 다음에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위험하다, 피해도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지적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편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기본적인 방어 기제에 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확증 편향의 문제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보만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정보들을 다 거기에 꿰맞추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한번 있었죠. 전 국민이 다 이런 일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네, 탄핵 사건이요. 그래서 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뭐든지 다 잘못했다. 이러니까 이런 거고 저러니까 저런 거고 다 탄핵을 당할 사유로 다 우리가 확증 편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또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매력에 딱 꽂혀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치적 견해를 추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신발이 아주 낡은 구두를 신고 있다. 그럼 어때요? 그거 하나만 딱 꽂혀서 이 사람은 정말 소탈하고 서민적인 정치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다른 건 다 화려하고 먹는 거는 맨날 미쉐린 가서 먹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신발만 좀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되게 럭셔리한 사람인데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신발을 못 챙겼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그거 하나에 딱 꽂힙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후광 효과가 있어 전체를 다 판단해버리는 이 인지적 오류가 생기죠. 그러면 정치는 양극단에 쓸 수밖에 없죠. 또 정서적 편향이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개인의 감정의 반응에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좌다 우다 그랬을 때 어떤 그 감정적 반응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추정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그렇죠. 충청도 사람은 느려.
그죠? 그다음에 뭐 경상도 사람들은 어때? 전라도 사람들은 상대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것이 이 추정 편향입니다. 또 편견이 있죠. 누구나 편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집단이나 견해에 대해 선입견이나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 뭐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뭐 B형은 싸가지가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편견인데, 근데 이제 이 정치라는 거는 세력과 세력을 계속 묶거든요. 이렇게 집단과 집단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성연애자들이다 그러면 동성연애자들이 그룹으로 묶어요. 그냥 개개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묶어놓고 거기다가 혐오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어떤 뭐 동정이라든지 뭐 용기라든지 이렇게 던져줍니다. 이슈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확 의견이 나눠지면서 약간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뭉쳐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개인이 동성애적 취향이 있었던 것뿐인데 이것을 이렇게 뭉쳐놓고 거기다가 어떤 편견이라는 것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해서 우리는 양극단으로 자신의 입장을 취하게 되죠. 동기적 편향도 있습니다. 동기적 편향은요, 개인이 특정 정치 입장을 취하는 것을 촉진하게 하는 이 동기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이 동기 편향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자기 보호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신의 믿음을 방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종교죠. 그죠? 내가 열심히 불교 신자예요.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뭘 해요. 근데 상대방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막 불교를 막 깝니다. 중들 다 못 대처먹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자존감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 믿음과 자존감이 일치된다라고 착각해요, 우리는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고 보호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방어 논리를 피게 됩니다. 또 사회적 동기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통일성,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집단과 자기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단의 가치를 따르려고 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집단으로 존재할 때 더 안정감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확 나눠졌다고 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디든 찾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찾아간 그 집단에서 자신의 어떤 통일성, 사회적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사고, 같은 말을 해서 어떤 그 안에서의 연대감, 유대감을 얻으려고 하죠. 또 이 권력과 통제의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취득하거나 통제를 행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특정 정치적 견해를 홍보하고 옹호하는 경향성이 있죠. 이런 거는 뭐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연관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신의 직업, 또 아니면 뭐 자신의 어떤 철학, 이것과 연결돼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극단에 스스로 선택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살아보면서 상담을 해보면서 경험을 해본 거는 이 삶의 답은 양극단에서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어떤 그 중간에서 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양극단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고 번거롭죠. 내가 우파다. 그러면 우파 좋아요. 내가 좌파다. 좌파 좋아요. 뭐 나쁠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조금 더 합리적이라면 내가 좌파지만 우파가 무엇인지는 알고 막 그냥 까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것이 장점이고 이 사회에 무엇이 득이 됐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평등이 좋고 그래도 나는 좀 서민이 더 좋아. 그러면 그런 좌파는 극좌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좌파는 중도 좌파가 될 겁니다. 알면 절대 사람은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내가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거든요. 내일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제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실 때도
이 양극단적인 사고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하실 때 중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 때는 잃을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선택하지 않은 저 기회비용도 분명히 좋은 장점은 충분히 많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셔야 내가 그 폭도가 되고 군중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내 자신의 재산과 개인의 행복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돼도 우리나라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것은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치적 양극단화, 뭐 뉴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알고리즘으로 나를 계속 그쪽으로 빠뜨려요. 근데 그런 거에 현혹되거나 어떤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끔씩은 나와서 반대 의견, 반대적 사고들을 한 번 정도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정말 내가 존엄하고 귀한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